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6회 총회 회무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친동성애적 신학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4년간 연구를 실시한 결과라면서 퀴어 신학이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통신학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보고했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안건 토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가 감리교회에서 축출된 셈입니다. 한편 동성애 옹호 논란이 있었던 WCC와 NCCK는 탈퇴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 운영의 전반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회죠. 자,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 모두 당회의 능력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교회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당회가 교인의 영적 필요와 교회 주요 정책을 결정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담임 목사는 43%, 교인은 30%가 충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가 비교적 높은 연령으로 치우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교인들은 당회가 경청하고 배우기보다 지시하고 따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도중 전광훈 씨 측이 돌연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로 보수 개신교 내에 전광훈 씨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고신교단이 전광훈 씨 이단 문제를 다룰 당시 전 씨를 옹호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전광훈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전 씨의 정치 집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명예에 눈이 멀어버린 사악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 씨는 그 집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자신의 이단성 조사를 막았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 S교회가 피해 교인들 몰래 교회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S교회는 담임 목사 김모 씨의 아들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죠. 이후 김 씨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넘기고 자신을 추종하는 교인들과 함께 영종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초 김 씨의 후임으로 청빙된 이모 목사는 교회 이름을 K교회로 바꾸고 피해 교인들과는 별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5일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K교회를 매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해당 글에는 교회를 40억 원에 급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이 교회의 채무는 2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널리즘을 발행하는 네. 평화나무의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 달 거네요. 꽁으로 네. 받으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원 회원이 돼주시는 거예요. 네. 저 후원을 20원만 해도 됩니까? 20억? 네, 20원. 20원? 10,000원부터입니다. 이럴 줄 알고 10,000원부터입니다. 예, 10,000원부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널리즘이 굉장히 알차거든요. 사실 알차고 보면. 아주 네. 정말 고퀄입니다. 이건 돈 주고 그렇습니다. 팔아야 될 게 아닐까 하는 정도인데 이 좀 그다음에 적어도 한 15,000원 정도여도 네. 15,000원 주시면 더 좋지. 예. 막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절대 많은 막지 사랑 않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김디모드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참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저희를 심심하게 하지 않는 기독교계에서. 예. 네, 사실 근데 뭐 기독교계 얘기에 앞서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비상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명태균 뭐 한 2달 정도를 거의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게이트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궁금해지는데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뭐 하나님이 그 길을 트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사실 타도하기 쉽지 않은 정권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네. 검찰 권력이 와 방어막을 아주 탄탄하게 티타늄 합금으로 티타늄 합금은 카본.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웬만한 쇠방치로 때려도 전혀 끄떡도 안 해요. 기스도 안 해요. 기스도. 예,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검찰 권력이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고 있고 특히 김건희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저는 사실 어렵겠구나. 그 타도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국면들 하나하나가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검찰 내부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연말 안으로 여러분 연말 안으로 정권이 뿌리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됐다 그러면 김용민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시고. 예. 사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외치시고 예. 열심히 기도하신 거는 정말 인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연말 안으로라고 그러셨던 그 연말이 기억이 언제입니까? 있습니다. 그 말이죠. 한동훈 대표의 목련꽃 피는 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시간이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아니겠습니까? 예. 인간의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카이로스를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를 얘기한 거예요. 카이로스로 그러면 올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분이 10년이고 10년이 1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을 알아두시고. 나 좋을 대로 해석한다. 아니. 하나님 왜 기준으로 네. 한다는데 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예. 지금 나라가 거의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10일이 네. 윤석열 취임 딱 절반. 그러니까 음, 이제 2년 반. 반환점이죠. 예. 2년 반이 지난 거지. 네. 근데 사실은 2년 반을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임기 이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뭐 말하자면 지금 22대 국회로 정권 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뭐 국민의힘이 뭐 아무리 검찰 권력을 틀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선거 때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면은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정권은 식물 정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퇴임 때까지 이 권력이 유지된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탄핵을 당한다든지 뭐 혹은 하야를 한다든지 네. 다른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나 어떤 싶습니다. 거요? 하야가 가장 유력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은 유시민 작가 말로는 1% 지지율이라도 지킬 것이다. 뭐? 아니,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그 영부인이 허락을 해줘야 또 하야를 예, 아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윤석열이 물러나는 일은 없다. 그럼 가장 유력한 방법이 뭔가요? 저는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하고 개헌. 개헌,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요거는 윤석열의 거부권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국회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 동의만 하면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안, 예를 들면은 임기 단축만을 담은 뭐 개헌일 수도 있고 아예 그 개헌하는 김에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지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렇게 간다든지 해가지고 개헌을 하게 되면은 여야 합의로 이제 윤석열은 정권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과연 여기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느냐? 플러스 8석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72% 오늘 나온 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9%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히 그것도 18.8%라고 반올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 문화일보하고 이 엠브레인에서 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퍼블릭 17%였어요. 이 정도면 국정 운영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거고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탄핵 2번 당하면 사실 그 정당은 정말 지금도 뭐 정당 해산 조건을 그렇죠, 갖췄다고는 그렇죠. 하지만 그 탄핵을 네, 제기가 힘들기 때문에 탄핵은 그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네. 받기 어렵다면은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하는 걸로 이제 길을 틀 가능성도 있고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연말 안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계에서도 이런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네. 폭정 중식 그리스도인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시국 논평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웬만해서는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얘기 잘안 비판은 하죠. 많이 하는데 네. 대놓고 물러나-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까지 오면 이거는 정말 마지노선을 이제 넘은 겁니다. 네. 이제 퇴진 그리고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탄핵하야 그리고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단축, 네. 중임제. 네. 근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되게 꺼려한단 말이에요. 이제 또 하야를 하려면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최소한의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사리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 검찰개혁 조국수 집회 때 그 수십만 명이 거기서 인산인을 이루고 집회를 해도 꿈쩍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온 국민이 일어나도 이게 과연 하야를 하겠는가.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기 단축 중임제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빨리 몰아내고 싶기 때문에 국민들 그 정서가요. 네. TK에서도 지금 20%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18% 예, 올라갔더라고요. 하필이면서 18%. 역대 대통령 중에 TK에서 18% 받은 임기 아직 중반에 네. 접어드는데 이렇게 받은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폭정 중식 그리스도인 모임에서도 이제 대놓고 이 퇴진이든 퇴진의 안에서 그게 탄핵이든 하야든 어떠한 모양새든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경민 목사님께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현재 윤 대통령은 VIP 1호 부인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리고 폐업으로 몰린 수백만의 중소상인들 일터의 환경 자체가 위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청년들의 울부짖는 상황은 외면하고 윤 대통령이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으니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자기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의 권위 한동훈 대표죠. 인정하지 않으니 당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만이었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대통령직에서 하길 원한다면 오빠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다라고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절반 이상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박지희 아나운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김건희가 오케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점이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대통령실은 그 지금 뭐 거기 공식 라인 다 무너졌고요. 비선 라인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이 그 재임 중에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그림은 차라리 가능할 거예요. 김건희는 불가능합니다. 민간인에 불과한데. 검사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네, 가가지고 거의 뭐 김건희를 엎드려 찾아가죠. 절 받는 게 아니라 엎드려 수사를 받았죠. 네. 휴대전화 다 내놓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정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등을 돌리고 막 물러나라고 하는 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실에 그 이런 정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을 비롯한 브레인들이 있거든요. 막 여론조사 열심히 돌려가지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설득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대응 대책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의 정무는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가? 저는 그게 무속이라고 봅니다. 아, 현재. 네. 네. 그 일설에 의하면 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막 점괘를 보는데 점괘가 마음에 안 들면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아, 그럼 왜 봅니까? 예. 구약의 이제 왕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딱 그렇게 했었던 게 오버랩이 아, 구약을 외운 게 맞구나 그러면. 답정너네, 답정너잖아요. 앞정거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대통령실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구조로 본다면 이건 주술적 무속 정권인데 이게 한국적 무속은 차라리 나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전 보러 다니는 분들 있습니다. 네. 그분들 거기 가보세요. 그 한국의 우리 역술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잘 될 거다. 너 언제부터 풀릴 거다. 이런 얘기하지. 너 언제부터 망할 거다. 너 언제쯤 뒤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요? 절대 안 하지. 그런 게 나오면 얘기를 그냥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유, 네. 왜 잘못했습니까? 유튜브에서 너무 잘 봤어요. 알고 계신 아니요, 아니요. 느낌으로서. 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찌란 이름이 역술인이 지어줬다는 소문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한국적 이 무속은 그냥 축복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그런 차원이라고. 네. 그러면 공익적이지 사실은. 근데 이 김건희 쪽은 일제야 일제. 아, 일본 쪽은 약간 저주하고. 네. 그렇지. 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치환시키는 아주 몹쓸 사악한 그렇죠. 그런 주술이고 무속인데 그걸 이제 김건희가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다. 사실 예전에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 관련해서도 예. 그런 흉흉한 얘기들이 많았고. 거기에 이제 네. 성동백화점 네, 그쵸. 참사의 세워진 자리였죠. 거라서. 네, 네, 예. 용산도 어쨌든. 공동묘지터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그러니까 나라에 뭐 이렇게 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참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오늘의 이 형국이 갈멜산 배틀을 연상하게 한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이 이방신의 예언자 850명과 1대 850으로 배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850명의 바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비가 내리고 한참 가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리 하루 왼종일 반나절 동안 그렇게 뭐 구슬하고 뭐 제사를 해도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우리 엘리야 예언자가 딱 나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더니 뭐 큰 비가 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윤석열 물러나라 이런 외침은 이 주술적 무속 정권에 대한 어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치는 그런 예언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벙커원교회에서도 이번에 네.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라는 시국 선언문을 이번에 발표. 사실 윤석열은 뒤져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품격이 없는 것 같아서. 격에 또 맞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종교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일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비윤리적 불감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밖에 있을 때 화장실 막 똥냄새 나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 냄새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똥을 싸면서 오래 있다 보면은 냄새가 잊혀지지. 예, 그렇죠. 냄새 나는지 익숙해집니다. 모르죠. 예, 마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부 관계 행정부처에서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부정부패와 범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처리되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서가 생기느냐? 저렇게 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구나. 저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저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네.
이런 거를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자리 잡게 만들면 이거를 뿌리 뽑기는 정말로 어렵고 이거 뿌리 뽑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은 정말로 카리스마틱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 검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짓을 한 일련의 사람들을 아작을 한번 내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 뽑히기가 어렵다. 네. 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도덕적 해악을 둔감성이 주는 좀 거예요. 팽배하면 예,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네. 그 대장동 공공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잘한 행위를 했더니 결과물이 뭐가 나왔죠? 그 대장동도 수사받고 그렇게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냐면 괜히 일 벌려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활동을 했더니 타겟이 돼 가지고 고생만 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수사받고 저렇게 끌려가고 그렇죠. 오히려 공공 환수를 검찰이나 언론은 사람들한테 저 부정부패 저지르려고 저렇게 해먹으려고 한 거구나라고 왜곡돼서 와전을 시켜가지고 각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네. 어느 공무원이 늘공이든 어공이든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놓으면은 다시 회복되는 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는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제일 지금 신경 쓰고 경각심을 갖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윤석열 명태균 녹취록이 뭐 일단은 터져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네. 처음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좋게 말한 거다. 예, 그 좋게 네. 말한 거다. 이제 그 날짜를 대조해 보면은 사람들이 어중이떠중이들 다 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서 명태균 씨랑 초반에 한두 번 교량은 사실인데 당선인 이전에 캠프 그러니까 때 경선 이후로는 예, 연락하지 한 적이 않았다. 없다 이렇게 그랬어요. 얘기했죠. 근데 한 게 지금 드러난 거에서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거짓말이 뭐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냥 말장난이다, 재치문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그 귀 기울일 필요는 없겠다.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온당한 행동입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뭐 악담을 들어놓아도 관심도 안 갖잖아요, 사람들이. 왜냐? 너무 뻥을 많이 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 저관여층의 눈에서 봤을 때 사실 뭐 공천 개입, 대통령이 뭐 공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아니죠. 사실, 불법입니다. 근데 불법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이긴 한데 그 불법이 와닿는 것보다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전에 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루빈스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된 게 아니라 네. 거짓말을 한 것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논란이 그 됐어요. 닉슨 게이트도 네. 화이트 게이트. 네, 그렇죠. 도청을 해서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거짓말로 일관을 했던 게 이제 더 이제 분노를 키웠던 차라리 거다. 도청을 했다고 그냥 얘기했으면 네.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거짓말 해가지고 그게 네. 더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미국 사회나 이제 서방에서는 최소한도로 정치인이 공식석상에서 거짓말하면은 그거를 이제 엄청난 문제로 제기된 다음에 탄핵이나 하야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또 거짓말이야? 화장실에서 똥 냄새가 익숙해져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아까 저 화이트 게이트라고 했는데 워터 게이트. 워터 게이트. 예. 화이트 하우스. 화이트 하우스. 화이트 하우스에서 벌어진 워터 네, 게이트를 너무 좀 그렇습니다. 짧게 제가 얘기한 것 저희가 같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통화 내용은 아마 온 국민이 다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 듭니다. 안에 굉장히 많이 축약이 돼 있어요. 네. 그 공관위에서 반대를 했는데 내가 김영선이 하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공관위의 그런 공식적인 검증 결과, 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도덕성이나 뭐 여러 법적 시비거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나가서
출마했을 때 당선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당선 가능성도 검증했겠죠. 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영선이 굳이 넣어라.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5월 9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취임 2022년 네. 전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그 시기에 여당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선인 아니에요? 당선인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물이 들어왔고 아직 언박싱 된 상황이에요. 5월 10일에야 이제 언박싱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권위, 입김, 영향력이 클 때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김영선 넣으라고 했으니 김영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공천이 실행이 되지 않았어도 사실 이건 문제인 건데.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5월 9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더 조사를 하면은 네. 5월 10일 이후의 일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5월 9일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왜냐? 당연히. 국민들이 뜨겁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한다면은 검찰이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결국 집행은 5월 10일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일 기준으로 보고 5월 9일은 일종의 그 집행이 가능한 어떤 계기로 본다면은 5월 10일에 그 행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론이 뒷받침되면은 가능합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에 박근혜 탄핵 국면 때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제 공동체 이론이에요. 예컨대 이제 부부는 경제 공동체지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예를 들면 완전히 남남인데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직접 뇌물을 주지 않아도 최순실한테 주면 그게 박근혜에 대한 뇌물이 된다. 이런 그때는 우리가 당연하지. 박근혜 이 요망한 인간 혼내야지. 최순실 이 나쁜 X 이러면서 막 당시에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어느 법 체계에서 완전히 남남인 사인이 경제 공동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뜨겁게 시민들이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게 여론의 방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검찰, 사법부 모두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때 저는 경제 공동체 이론은 이거 사람 잡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또 여론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듯이 5월 9일에 당선인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5월 10일 이후 집권한 윤석열의 탄핵 사유, 네. 처벌 사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이제 추가로 공개되는 녹취록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뭐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조은희, 뭐 박완수 뭐 이런 그치. 사람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시작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 나올까라는 거 그리고 민주당으로도 지금 너무나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녹취와 예. 제보들이 지금 이번에 깐 게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훨씬 더 많이 제보가 들어왔고 네. 그리고 그 아직까지 하는 것들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하니 1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정말 윤석열 타도의 그 어떤 빌드업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를 딱 까면 그 직접 통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적 사람이라면 저거를 갖고 있으면 다른 것들도 갖고 있겠구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사인으로 인지할 지적 능력이 없는 그렇지. 게 그게 문제가 가장 미련한 아닌가. 인간은 눈치가 상대가 없다. 네. 싸우는 그거를 상대.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통은 어느 정도의 머리가 있으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협상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 녹취록이나 이런 거를 봐도 그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가 뭘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명태균도 뭐 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김건희가 하라니까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오빠가 드러났어요. 오빠가 또 나옵니다. 그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누군지 이번에 언박싱 됐어요. 그 대통령 자격 없는 오빠는 친오빠 아닙니까? 친오빠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벙커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보적 개신교계에서는 이제 연신 이 나라의 위기, 이 중대한 상황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아직도 딱히 이렇다 할 반응이 지금 없죠. 예. 동성애자 때려잡느라고 예. 연념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이 국정농단, 뭐 공천개입 이게 아니 동성애자 사실 지금 들어오니까요. 김건희 무성 논란이 언제적부터 불거진 그렇죠. 건데 아니 이럴 때 보수 개신교계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신념,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뭐 내가 옳고 남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주저하는데 요즘 진보교회나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큰 소리 내지 보수교회는 동성애만 때려잡아요, 동성애만. 아니 예. 동성애가 뭐 우리 사회 뭐 주류를 이룹니까? 권력자예요? 뭐 다수입니까? 해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뭔가 잘못된 권력이어도 권력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 맞습니다. 편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편. 그들에게 우리 편. 누구예요? 윤석열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뭐 진짜 착한 그런 품성과 정치를 해왔던 자기 때문에 꾸짖어야 되는데 김장환 목사를 비롯한 이런 수구 꼴통 목사들이 막 안수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구약 다 외운다. 그 거짓말도 면죄부를 줬고, 이 왕자도 면죄부를 주고, 뭐야 이게 도대체?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는 사람들은 친윤석열 성향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악한 정권을 비호하기 마련인데 진짜 순진무구하게 순수하게 이 성경에서 이 한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개기면 안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대들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보수교회 내부에 좀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인해서 예,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요. 나치 정권에도 부역하고 온갖 폐악질을 저지른 부패한 권력에도 이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안 그러죠. 이 나쁜 교회들이 부패한 권력에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권력이 저런 식으로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이 구절을 빌미로 많이들 꺾어버렸던 역사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 왜 이런 구절을 넣었을까?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예. 예, 그 이유를 아세요? 아니요. 뭔가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이 예. 있지. 이게 사실 모든 성경은요, 다 저기 받아보는 대상이 있어요. 편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신약 같은 경우 대부분. 이거는 로마에 있던 교인들한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예. 그럼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로마 교회는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예. 이제 즉위를 했고요. 근데 초기였어. 그때 폭군이 아니었다고. 네로 황제가 폭군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로를 그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폭군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심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로는 로마의 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매우 안 좋았어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로마의 귀족은 또 유대인을 싫어했거든. 유대인을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는 유대인하고 친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에 살던 그 이민간 유대인들이 막 그냥 귀족하고도 싸우려고 하고 황제하고도 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미 이 유대인 이민자들은 그 전에 전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유대인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근데 또 자기 잘난 척은 또 열심히 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로마 귀족을 비롯해서 다른 이방인들한테 완전히 그냥 낙인 찍혀가지고 쫓겨났어요. 황제도 그 로마 귀족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근데 네로가 즉위했단 말이야.
뭐 특별히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친해지자. 야, 너도 로마 귀족 싫어하자니? 나도 싫어해. 그랬는데 이 사람들 황제 웃기고 있네. 꺼져. 이랬던 거죠. 이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이 너무 위험한 거야. 이 인간들 또 저기 얻어맞으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교회가 잘못하면 아작이 날 수가 아작이 있죠. 날 수 있다. 공동체가 아작이 날 수 있으니까 예. 제발 좀 황제 말씀 좀 들으라고. 그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게 통시적인 마치 본인들은 어떤 일을 해도 너희는 내 권세에 복종해야 돼. 이런. 그 나중에 예. 히틀러 시대 뭐 일제 강점기 때 박정희 시대에 이 말씀이 오용됐어요. 악용됐고 야 성경에 이렇게 저기 권력에게 모든 권력에게 충성하라고 돼 있는데 너희들은 왜 싸우니?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히틀러한테 저격하려고 했던 보네퍼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예전에 이제 군사정권 때 이 김종필 씨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 않았소. 그러니 입 다물고 좀 협조 좀 해주시오. 그랬다는 야사가 아니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 YS 때까지는 또 이런 설교 열심히 하면서 교회 내에 이런 운동권 학생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그랬던 정부 목사님들. 비판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DJ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질 않아. 보수교회 목사들이. 응? 저도 예전에 한 보수 정권에서 네. 너무 악독하게 이제 방송국을 검열하고 막 PD를 마음에 안 드는 PD 잡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파업을 막 했습니다. 파업을 네. 했는데 굉장히 이제 독실한 사람으로 알려진 한 아나운서가 예. 본인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받았다고 하면서 회사 해품으로 돌아갔어요. 아, M 본부기. 아, 그렇죠. 본부. 그래서 제가 그때 Y입니까? B입니까? 둘 다 Y, B 다 그렇죠. 기독교인이에요. 네, 맞아요. Y인 것 같은데. Y,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너무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던 생각이 나거든요. 네. 성경만 찾아보면 뭐하나?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 그러니까요. 네. M본부에 있는 뭐 어떤 분은 실은 저랑 중고등부 때 그래요? 같이 다녔었습니다. Y 또는 B. B입니다. B. B. 예, B. 아. 예, 그래서 많이 사람이 변했더라고요. 그땐 정말 독실하고 신실하게. 뭐 독실하고 네. 신지한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 안산시에 그 교회 다니셨구나. 의정부에 잠깐. 의정부에 잠깐 있었구나. 그러다 이사 갔습니다. 아하하. 예. 안산으로. 예,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나중에. 예.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나 네. 그거는 방송에서 까기에는 좀 뭐, 그러다. 뭐, 그 B가 지금은 정치인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 정치할 깜냥이 아닌데 왜 정치를 했는지 그것도 미스테리한. 아니 파업 동지들을 놔두고 돌아간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아니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기회주의 기회주의 있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독교가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해야 한다. 이건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불의에 맞서서는 무서워야지. 그렇죠. 왜 항상 착해야 되는 거야? 어? 착하면 안 되지. 박지희 아나운서처럼 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그럼요, 맞아야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앞뒤 사정 다 자르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본인들의 권세를 강요하는 목사들이 참 한심하게도 아직도 있다라는 거. 예. 네, 지금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본인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거는 정말 보수 기독교계 뿐인 것 같아요. 예. 주로 네.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게 예. 느껴지는데 지금 천주교, 불교에 이어서 개신교도 이제 박정훈 대령과 연대한다라는 예. 소식도 전해졌네요. 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네, 또 아닌 교회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 수괴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9차 공판이 진행됐고 네. 이제 10차 공판 때 구형이 있고 그다음 이제 12월쯤에 이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9일 오전에 이제 이번에는 불교 천주교에 이어서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함께 박정훈 대령하고 군사법원을 함께 찾아서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예.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 재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 종교 성직자들이 함께 이런 분들 옆에를 자리를 지켜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법원이나 그리고 여론을 압박하는 데 상당히 네.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하루빨리 좀 회복되길 바라고. 이렇게 정의로운 그런데 탄압받는 이런 사람들과 연대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디모드 목사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아유, 다음엔 같이 해주셨으면 다음에 좋겠습니다. 저까지. 예, 근데 오전에 김용민 TV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전 아이고. 시간대에는 아니 뭐 우리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필요하다면은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김용민이도 필요한 곳이 있군요. 필요한 거 많죠. 무슨 소리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한국교회 CPR 보시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NCC를 탈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반성경적이고 교리와 정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WCC와 NCCK 답변은 종교 다원주의를 자기들은 주장하지 않는다. WCC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CCK와 WCC의 용공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WCC가 가장 먼저 북한의 남침을 규정하고 유엔의 참전을 촉구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CC와 NCK 측의 입장은 WCC의 용공성은 분명히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NCC가 동성애 쪽으로 치우친다는 의견 때문에 감리교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반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NCC 쪽에서 동성애에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NCC 총회가 아니고 인권센터였습니다. 그 NCC 쪽에서 감리교의 얘기를 듣고 인권센터를 분리시켰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들이 이만큼 NCC 쪽에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만큼 강력하게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감리회가 NCCK에 계속 잔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논지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명서를 보면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그러시네요. 해명서가 아니라 변명서로 보이거든요. 이건 마치 술 먹고 운전은 분명히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돼도 성경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이번 기회에 NCCK를 탈퇴하는 것을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중요한 건 사람이 문제고 진보적인 인사들이 들어가서 그런 결과를 자아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개체 교회나 건강한 성도들은 WCC 탈퇴하자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감독회장님이 앉아서 복음적인 인사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미 140년 동안의 기관 카르텔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압력과 위협과 또 거기에 대한 강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인사를 파송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퀴어 신학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그 기준 안에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두말할 것 없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구했고 NCC도 변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리회는 우선 대책위원회 보고에 따라 두 기관 모두 탈퇴하지 않고 다만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파송해 교단이 우려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NCCK는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 아래서 북한의 김일성 왕조 3대 세습 독재, 4년간의 감독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정성 목사는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는 한국교회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전쟁 학살 반대 성명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이 성명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배너에 안내 배너가 바로 뜹니다. 그걸로 들어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회복으로 가는 길 찾아가는 강좌가 이제 올해는 마무리가 됐고 내년부터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회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느 지역이든 울릉도는 좀 어렵지만 제주까지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강사진 네 분이 종교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회복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해서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필요해요. 이 종교 중독이라고 하지만 가스라이팅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가, 또 예방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종교 중독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우리 사회 각처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또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속히 헤어나오는 것이 이 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화나무가 정말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지는 그런 기획입니다. 여러분, 이 강좌 이제 내년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행사가 있으면 많이들 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평택에서 했었는데 그 평택 지역에 화성에서 사시는 어느 그 탈퇴자분이 검색해가지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어디 탈퇴하셨어요? 구원파 쪽에 계시다가 탈퇴하셨는데 이런 종교 가스라이팅 회복 프로그램이나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을 뒤지시고 찾으시다가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이 강좌를 발견하셔가지고 그날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도움을 얻으셨습니다. 그 예전에 92년이었습니다. 10월 그때 28일이었나요? 그때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 거기서 이제 휴거된다고. 그 휴거된다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흰 옷을 입고 왔거든. 그런데 12시가 지나도록 휴거가 안 되니까 다들 돌아갔지. 근데 너 미쳤냐? 너 그런 걸 왜 믿어? 이렇게 비난할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믿었는데 속은 거지. 근데 그래 놓고도 한동안 안 떠나. 왜냐? 그 당시에 또 논리를 논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야, 너 사기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합니까? 아니야.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본인의 선택을 또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지. 다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 헌금하고 자기 열정을 썼고 마음을 주고 그랬는데 여기를 부정해야 한다? 못 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이단 사입이나 그 문제적인 교회 그리고 교주와 같은 그 종교 성직자한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당하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참여자들 보시면 학력을 보십시오.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온 사람들도 그런 이단 사입 단체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보여서 거기에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거는 심리적인 쇠뇌와 스킬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탁통시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외부의 노력과 같이 합쳐져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설립되자마자 지금까지 이제 19차, 이제 내년에 이제 신청해 주시면 20차부터 또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 개념을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다 가스라이팅과의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 말이면은 심지어는 목사가 아무개 찍어라 아무개 찍지 말라 그러면 또 투표장 가서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선거 민주주의가 훼손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목사들의 가스라이팅 지워버리고 당신이 주체적으로 어느 정치 세력이 옳고 어느 정치 세력이 틀리고 이걸 판단해서 투표하시라. 이 차원에서 저희가 예. 공영 선거 운동도 벌이는 거고요. 그 가스라이팅 당한 교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쁜 교회들, 목사들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세상에 폭로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전광훈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전광훈이가 어떤 김용민이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김용민이 거의 윤석열 발작- 대통령보다 네. 힘이 세다. 네, 발작 버튼 수준입니다. 네. 정강훈 씨한테 아니, 김용민이란 그러면 이름은 고소만 되면 기소만 되면 다 김용민이 간줄 나가요. 근데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이 또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건데 다뭐 심지어 다른 단체가 고발한 것도 김용민 사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뭐 감옥을 3번 갔다 그러는데 뭐 한 번 갔어요, 한 번. 아니 한 번 갔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다시 들어갔지. 예. 그걸 2개나 치더라도 하나는 뻥이야. 네, 지금 뭐 정광훈 얘기를 하셨는데 정광훈 네. 씨, 10월 27일에 이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또 후폭풍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 전광훈 측이 돌연 국민대회를 진행을 했다고요. 예, 연합예배 뭐냐면은 끝나자마자. 예, 좀 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난주 우리 한국교회 CPR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광훈 씨가 사실은 이제 정광훈 씨한테 손현보 목사라고 사실상 이번 대회를 거의 뭐 총괄 지휘한 방송으로 말하자면 프로듀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손현보 목사인데 이 사람이 전광훈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당신이 깃발을 들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신도 여기 참여해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광훈이 처음에는 잘 대해줬어. 잘 대해줬다고. 그런데 전광훈이 그 자리에 누가 나오냐? 계속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 순서지 나왔냐? 답을 안 해. 당일까지도 몰랐던 거지. 봤더니 장종현 목사라고 예장 백석 총회장. 그때 예장 백석 총회장인데 전광훈하고 완전히 원래 같은 교단이었거든. 네. 그냥 완전히 틀어졌단 말이죠. 장종현 씨가 축도를 하니까 빡쳤는지 헌금 걷는 시간에 그냥 끊어버리고 어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를 연 거야. 예.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렇지. 그 자기들 집회하는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는 그 행사인 줄 알고 온 분들이 있는데 앞부분은 쭉 보다가 헌금 걷는 시간 된다고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뭐 그냥 뭐 주사파 뭐 때려잡자 이런 식의 그 방송을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정광훈 씨가 뭐 말하자면 그 저쪽 편 사람들을 그날 10월 27일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막 갑자기 정치 집회를 여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정광훈 씨가 현장에서 막 나한테 욕설을 퍼붓는 문자가 도착했다. 야, 이 개새끼들 하면서 막 마이크 잡고 욕하더라고요.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손현보 목사가 본인 입으로 예배 시간에 자기가 정광훈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10월 27일 연합예배 이후에 정광훈 씨가 국민대회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싫었던 거예요. 소년보 예, 목사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날 예배만 예.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예. 이게 거기 이제 12.7 대회를 보고 전광훈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예. 12.7 대회를 보고 온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앉혀놓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살리기 집회를 열었던 예.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윤보 목사 측 세계로 교회에서 빈정상하고 열받으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이 정광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가 소년보 목사 측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 평화나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정광훈 측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계로교회 교인들 정관에 따라 당의 결의로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우리 소년보 목사가 아주 용단을 내리셨구나. 예, 환영합니다. 옳습니다. 이 단체의 정치 자금이나 헌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고신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 정광훈에 대한 이당성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중단됐던 이당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10월 28일 세계로교회 당회장 소윤보 목사 외 당원일동으로 결의문을 냈는데 재밌는 사실은 바로 3년 전 이 소년보 목사가 속한 고신총회에서 정광훈 씨를 이단으로 다룰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때 소년보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옹호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선 거네요. 예. 왜냐면 이 열받아가지고 언제라고요? 언제라고 그때가? 2021년 고신총회입니다. 야, 그때는 그 정광훈 씨가 2019년에 예.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얘기를 했던. 나한테 예. 뭐 죽어 하나님도. 이런 얘기했던 이유인데. 그리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이단 규정을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말씀하신 지 정확하게 3년 지나서 본인들이 이단성을 다시 제기해라. 조사를 하라. 그리고 교인들 중에 거기 참여하거나 헌금 내면은 출교 및 제명 조치를 하겠다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저는 좀 정광훈 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예, 정광훈 측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요. 아직 정광훈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모습에 대해서 일단 조나단 목사가 지가 하나님이냐. 정광훈 씨의 측근이에요? 예, 측근이. 예, 소년보 본명이 목사인데. 뭐예요? 예, 조우행 씨입니다. 조우행. 조우행. 활동명이 조나단. 네, 조나단이야. 조나단. 예, 이분이 지가 하나님이냐? 그동안 자기가 중단시켜서 멈춰 있었던 거고 자기한테 잘 보이면 중단시키고 잘 못 보이면 재개하나 이단성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영상을 제일 먼저 띄우고 예배를 시작한 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 12.7 예배 때 오세훈이 오세훈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자유통일당까지 만들어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거 다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이다.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는 거에 있어서요. 그러면서 결국 처음에는 어떻게 좀 같이 해보려다가 둘이 또 이제 대립을 하는 아사리판이 났습니다. 정광훈 목사랑 꼭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를 쉴드를 쳐요. 보수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뭔가 같이 해보려고 이 손을 잡고 대판 싸워서 서로 이단이 시비가 붙어서 항상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박영우하고도 싸웠죠, 광주에. 안희환하고도 싸우고. 지금 뭐 원수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평화나무 후원해달라고 할까? 내가 정광훈과 싸우겠다면서. 네. 장종현하고도 아주 철천지. 장종현은 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장종현 목사, 장종현 이 총장, 전 총장, 백석대 가서 또 장종현 이 총장이 기도를 해줬어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한 거 가지고. 그 이전부터 욕했어. 그죠, 이전부터 욕을 했는데. 좀 맺힌 게 많았는데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막 진짜 본격적으로 씹어대기 시작하는 건데, 아이고. 아니, 우리 전광훈 씨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고립시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은 뭐 좀 본인 편이 아무도 없잖아. 속이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김용민이가 하니까 좀 이상하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나중에. 그렇지. 나중에 친해질 수도 있어.
내 주변에 지금 오창석밖에 안 남았어요. 박지희도 있습니다. 아, 박지도 있구나. 박지도 있네요. 예, M장도 있지 않습니까? M장도 있네, M장. 그렇죠. 예. 이동영 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영 씨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정강훈 씨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죠. 네. 타원수가 됐어, 타원수가. 아, 안타깝더라고. 나중에는 좀 안타까워, 내가 보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아니, 보니까,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게 있어, 정광훈이. 좀 무례하고. 본인이 이제 가장 위고.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스팔트 그 보수 세력에 본인 스스로 서태지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심리도 좀 있어 보이지만. 자의식 과잉이시네요. 자기가 이제 우파, 기독교 우파 정치 세력으로서 그 우파 이념을 앞세워 가지고 뭔 집회를 열거나 혹은 뭐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게 나한테 저작권이 있다. 네. 나한테 배우고 나가서 갈라져 나가서 지들이 돈 벌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와, 참, 그거.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정광훈이 자기하고 등 돌린 사람하고 김용민 놓고 밸런스 게임을 하면 아마 나를 선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뭐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선택받고 싶으세요? 예. 네, 어쨌든 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유일한 전광훈 씨의 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좀 감싸주던 분도 이제 등을 돌려버린 근데 상황이 이번 됐네요. 거는 좀 많이 특이한 게 먼저 정광훈에게 정광훈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홀대를 하고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거는 거꾸로 지난번에 그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그 국민대회 열었을 때 소년보가 나 고신에서 2단 지정되는 걸 막아줬다. 네. 고마운 친구다. 라면서 막 칭찬을 했어. 칭찬을 했는데 그 이튿날에 그 소년보가 2단 조사 다시 해야 된다고. 이거 보면은 아마 야, 너 정광훈하고 친하지? 어? 이 정광훈 그 12.7 대회를 열어놓고 이렇게 시국 집회로 연결시켜 주려고 너 저기 정광훈하고 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건 아닌지 의심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2021년에 정광훈 씨가 감옥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감옥에 있었는데 이 단결을 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서로 반목하고 나서 세계로회가 자체적으로 정광훈 씨를 이단으로 이렇게 재조사 촉구하는 게 이거야말로 감정적인 게 아닌가 정치적인 거고 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국가도 비상 상황이고 기독교계, 보수 기독교계 특히 정말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소식들이 오늘도 좀 많았습니다. 김용민이가 싫더라도 아 이거는 진짜 보수 기독교인들도 공감할 사안 아닙니까? 근데 사실 무속 정권에 대한 네. 저항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좀 교회가 이런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런 시민들한테 좀 인정받는 계기를 삼아보라고. 얼마나 좋아 지금 무속 정권 규탄하고 시민들의 어떤 뜻과 이 사이클을 맞추고 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때 왜 갑자기 난데없이 동성애만 때려잡냐고. 그러니까 무속 정권을 그냥 가만히 저렇게 방치해 두는 모습을 보면서 아, 뭐 그러면은 뭐 신년 운세 같은 거 보러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기독교인으로서도 네. 네, 뭐 그런 것들 어쨌든 참 이게 2024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네, 진짜 이게 재정일치 사회라고 해야 되는 것도 신정사회. 네, 신정사회. 지금 그 온갖 잡신들에게 나라를 의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의 신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 또 거기에 이제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들의 결정에. 아니 구약 시대에 벌어졌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지금 설치고 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아니 있으면 구약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가장 우선된 진리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술을 무속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10계명 1, 2계명이 뭐예요? 3계명까지 다 하나님의 그 존엄함, 네.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 네. 그런 어떤 원칙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무너진 원칙을 하루빨리 다시 세우길 바라면서 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 네. 카이로스도 네. 여러분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함께 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도 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